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미스터리들. 도대체 누가 범인이었을까요? 왜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 시절, 아직도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미제 사건들을 하나씩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근처에서 평범한 초등학생 5명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죠. 오후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즐겁게 떠난 아이들. 하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전국에서 경찰과 군인 수천 명이 투입되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도 연일 보도했고 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호소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11년 뒤인 2002년 마침내 와룡산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신발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골에는 외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닐까? 단순한 사고사로 보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충격적인 미제 사건이 서울 강남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당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형호 군 유괴 사건입니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형호 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이형호 군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3천만 원을 준비하라며 협박했습니다.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몸값 전달 과정에서 범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한강변에서 이형호 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온 국민이 분노했고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단서가 있었지만 지문, DNA, 목격자 모두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를 여러 명 수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 범인이 잡혀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부모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밤마다 아이 손 꼭 잡고 재운 부모들이 많았고 학교 앞에는 경찰 순찰이 강화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 경찰 수사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유괴 사건 전담팀이 생기고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범인이 누구였는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형호 군 사건 이후 사람들은 한동안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더욱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졌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정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절 이 사건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범행 방식은 잔혹했습니다. 밤길을 혼자 걷던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10차례 이상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외출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1만 8천 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DNA 검사도 실시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뉴스에는 수사본부에서 현장을 살피는 경찰, 눈물 흘리는 피해자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은 도대체 누구냐며 분노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경찰은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사건의 범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춘재는 총 14명의 살인을 자백했고 화성 사건의 진범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때는 못 잡았을까?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찰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화성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지만 그 시절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불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실종과 의문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여름 지리산으로 캠핑을 떠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 이렇게 3명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이는 실종되었고 어머니만 구조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텐트는 그대로였고 짐도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사람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됐지만 시신은커녕 옷까지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근처에서 아버지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되었지만 정확한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야생 동물의 공격이었을까? 등산 중 추락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범행이었을까? 지리산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한국의 대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시절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미제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사건 중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이 사건들의 범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더 섬뜩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고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